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 집주인도 놀라 자빠질 6곳. 언론을 보면 집값이 훈풍을 타면서 무조건 오르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와 금융에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대폭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가 하락이 온다면 강남을 비롯해서 전국의 상급지 고가 아파트들이 타격이 제일 클 것입니다. 언제든지 특정 국가나 은행, 기업이 파산을 겪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위기의 공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네스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2억, 집주인도 놀라 자빠질 6곳. 지금 쭉 아파트들 있죠. 자, 폭탄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계대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자, 집값 거품도 있고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먼저 자, 미집값 폭락, 경제세 대이간, 경제 침체 초읽기 지금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라서 지금 금리와 고금리와 함께 미국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볼까요? 자, 올해 지금 빠진 내용들을 봤더니 해외 집값 미국이 무려 마이너스 15%, 캐나다 마이너스 25%, 호주, 뉴질랜드 마이너스 20%, 유럽 10%, 중국 마이너스 30%. 자, 지금 현재까지 이 하락폭이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위험자산 폭락. 주요 국가 주가는 고점 대비 아직도 20에서 30%는 빠져 있는 상태고 계단식 저점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죠. 가상화폐도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60% 상황입니다. 나스닥하고 연동하면서 사실상 가상화폐 요즘 회복했다고 하지만 대폭락이 맞아요. 각국 화폐들도 달러 대비 상당히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계 경기 침체 어떻냐? 자, 물가가 0에서 8, 9%까지 고점 기준으로 다 올라갔죠. 연초 미유럽의 10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연초 대비 10배까지 뛰어버렸죠. 경기 침체도 올해까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3년, 24년 세계 경제 동반 하락. 이번에 세계 금리 인상. 자,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동결을 하거나 인상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 미국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지속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한미 고금리 지속 유지.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왜?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가 더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주요국 금리 인상 2023년 자,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리 역전됐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뭐 자본도 이탈하고 화폐 가치도 하락을 하고. 자, 이제 2023년 집을 잡는다면 지금일까요? 겨울일까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잡는다면 지금일까요? 겨울일까요? 자, 현재 23년 1월 달부터 바닥에서 찍고 쭉 꾸준히 올라왔다가 23년 5월 현재 서울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됐죠. 물론 5, 6월 제 생각에는 5, 6, 7, 8 여름에 약간 폭등이 아닙니다. 그냥 보합 부근에서 약간 올라간 강세 보합이 좀 가지 않을까. 이것도 서울은 강세 보합, 수도권이나 지방은 약세 횡보할 수 있어요. 결국 겨울에는 또다시 한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전환. 올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내년이 위험하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쌀까? 겨울 가격이 쌀까? 자, 이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급매 특성. 자, 여러분들 급매라는 것은 항상 나오는데 어떤 게 급매인 줄 아세요? 자,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매가 제일 많아요. 내 걸 그냥 내팽개 치고 더 비싸고 좋은 매물을 급매를 잡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그 다음에 많고요. 개인 여건에 따라서 급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 해야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유주택자가 해야 할 일은 갈아타기입니다. 이때 안 갈아타면 폭등한 다음에 갈아타려고요? 아, 그때 그걸로 갔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계속 뭐 약간 상승장일이든 하락장일이든 갈아타는 건 맞습니다. 입지 좋고 많이 떨어진 곳, 원하는 곳으로 갈아타세요. 제가 지금도 갈아탈 타이밍 맞다고 했어요. 좀 더 빠지더라도 상급지 가격으로 더 떨어진 곳으로 갈아타시라고요. 자, 유망분양으로 갈아타기. 그러니까 분양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내 걸 팔아버리고. 내 것이 별로 안 뛰는 아파트다. 그럼 던져야 합니다. 다주택자들 보실래요? 자, 이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아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급매가 나와요.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 아직은 유예가 됐는데 세금 절약 차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집값 하락으로 다주택 부담. 다주택자들, 지금 요즘은 조금 반등하는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많이 갖고 있어요. 경기도는 지금 집값이 좀 반등했지만 다시 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매도가 되지 않아서 지속적 급매로 매물 진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잘 팔리나요? 거래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가격이 뛰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가 워낙 경기도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경기, 인천 이런 데가 거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개인 여건 때문에 급매가 나옵니다. 상투 연끌,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지고 원리금 부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무리하게 갭 투자한 사람들도 꼭지에서 자, 집값 전세 하락, 전세가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전세 반환 불능 미리 던져요. 안 던지면 경매당하니까. 개인 상황, 뭐 사업을 실패했거나 이혼, 실직, 파산, 세금, 이 개인의 안 좋은 여건 때문에 급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장기적으로 위험, 단기적으로 위험. 여러분들 단기적 위험, 장기적 위험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뭔 말이냐?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흘러도 별로 재미가 없는 곳. 단기적 위험은 지금 2차 하락이 올 때는 위험할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많이 뛸 곳. 결론적으로 장기적 위험한 곳은 잡지도 마세요. 단기적 위험한 곳은 뭐 좀 손해보더라도 상황을 봐서 잡는 게 좋겠죠? 자, 볼까요? 지역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들. 경기도 인천의 주로 외곽들, 지방은 전체입니다. 유형을 본다면 상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한마디로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다. 가격 보세요. 소외 아파트, 장기간 정체된 것들 또는 고분양가로 때린 아파트는 다 위험해요. 포인트, 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거래량도 부족하고. 자, 2021년에 지나치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만 위험한 것들 보자고요. 지역, 서울하고 경기, 인천 지방의 중심지들. 당장은 조금 더 빠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좋다. 유형,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도 속도 빠른 걸 말합니다. 느린 것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자, 얘들은 장기적으로 전망 박조, 아파트 바로 뒤니까. 자, 그 다음에 가격, 비싼 거, 폭등한 거, 10억 이상, 얘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얘들이 2차 폭락에서는 더 내려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고가 찍고 날아갈 거예요. 포인트, 자, 폭락 후에 결국은 신고가 찍는다. 거래량도 이건 잘 돼요. 그리고 꾸준히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쪽을 잡고 이쪽은 보지도 마라. 자, 이제 폭락 아파트 선택 신중해야 하는 이유. 떨어졌다고 잡지 마세요. 덥석 잡았다가 물립니다. 자, 역대 최대 270만 원 물량 폭탄이 지금 나왔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270만 호예요. 미친 진짜 물량이죠. 자, 3기 신도시가 대부분이 차지하겠죠. 추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장기간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일본처럼. 또는 나는 싸다고 해서 잡았는데 회복이 불능될 수도 있어요. 셋 중에 하나만 돼도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자, 먼저 추가 하락. 지역별로 1년, 2년 하락. 추가 하락 가능성 높다. 서울은 뛰는데 여기는 막 10년 동안 안 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바닥 반등 신호가 미흡. 확실한 바닥에 매입을 하시라고요. 하더라도. 추가 하락하게 되면 2차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자, 50%에서 30% 이 사이에 매입하는 게 좋아요. 지역별로 다르죠. 자, 20% 정도 하락한 것들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입지가 안 좋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장기 하락. 2010년에서 2019년 경기도 약 10년간 70% 아파트가 10년간 하락하고 회복을 안 했어요. 인천도 그렇고. 일본처럼 경제 침체가 혹시라도 장기화된다?
이건요 10년이 아닙니다. 일본 짝으로 30년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모든 곳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 남아도는 곳들,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장기간 40% 폭락을 해도요 장기 하락하게 되면 50에서 70%까지 떨어진다. 자, 회복 불능, 인구 감소, 공급 등으로 회복이 불능한 곳들도 있으니까 차별화되니까 잡지 마세요. 수도권 3기 신도시 폭탄, 회복 위험 아주 많죠. 회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산업체도 이전합니다. 회복 불능이죠. 이제 하락장 3억 매입 최고 수익. 여러분들 3억이 있다. 자, 하락장, 바닥이 아니라도 1등은 지역,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갭 투자입니다. 실거주 폐지됐어요, 대부분. 하락장, 조정, 투가 지역 다 해제됐죠? 주요 지역, 강남은 폐지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순으로 집값이 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3억이니까 15억이 한 7, 8억으로 떨어졌다. 그래갖고 22억으로 갑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7, 8억짜리를 잡으면 14억까지 올라갑니다. 왜? 8억이 22억으로 뛰니까. 진짜 많이 벌죠? 자, 3억 갖고 14억까지 기대감이 있다. 2등 분양입니다. 아무 분양이 아니라 특급 분양이에요. 서울에 괜찮은 곳, 3기 신도시에 괜찮은 곳. 자,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도 거의 짧죠, 요즘. 주요 지역, 강남 분양이 제일 돈은 많이 벌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의 대단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나 지방에서 분양가가 낮은 가성비 좋은 곳들. 수익률은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 8억 분양. 이게 나중에는 16억으로 갑니다. 거의 2배로 간다고 보면 돼요. 좋은데. 자, 3억이면 8억짜리 잡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자 8억이 16억으로 갔으니까 8억 차익. 그래도 갭 투자는 못 이기죠. 세 번째는 빚투 거죠. 빚을 얼마냐 지느냐에 따라서 분양보다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빚을 조금 짓게 되면 분양보다는 덜 뛰죠. 그렇다고 무작정 빚을 많이 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활용을 하시라고요. 입지 좋은 곳은. 자, 빚내서 실거주.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입. 아무튼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빚을 내서 들어가세요.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을 매입하면 되겠죠. 수익률. 자, 이제 8억짜리가 4.5억으로 떨어졌어요. 1억 5천 대출을 받았네요. 지금 3억으로 다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4억 5천이 11억 5천. 자, 3억으로 빚내서 거주했는데 결국은 7억 줬으니까 7억 차익. 만약에 1억 5천이 아니라 3, 4억 대출을 받으면 분양을 이깁니다. 얘가.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등은 그냥 거주하는 거예요. 실거주로 매입하는 거.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 자, 살고 있는 유망지역 매입했겠죠? 수익률 5억 5천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빚을 낼 수 없으니까 3억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억이 8억으로 갑니다. 자, 3억 거주. 그럼 5억 올라갔네요. 3억이 8억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잊지 마세요. 1등은 갭투, 2등은 분양이나 빚투가 섞일 수 있고 4등이 거주입니다. 자, 강남 등 버티는 곳은 2차 최대 폭락합니다. 지금 2차 폭락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2차 폭락이 이루어지면 지금 비싼 곳들, 많이 뛴 곳들이 위험하다고요. 다만 2차 폭락이 오려면 경제 위기나 금융 불안 이게 심각해져야겠죠. 강남 등 버티는 곳 최대 폭락, 강남 한강 재건축, 지역 강남 서초 용산 여의도 목동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요. 원인 강남 불패 착각하지 마세요. 하락장에는 망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자, 결과 하락장 최대 폭락하고 가장 먼저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 게 바로 강남이나 한강에 있는 재건축. 1기 재건축. 자, 분당, 평촌, 과천, 광명 이런 데는 정부 경기도에서 비싼 곳들이죠. 당연히 제일 많이 빠지겠죠. 또 올라갈 때는 제일 많이 뛰겠죠. 경기도에서. 자, 원인 정부 1기 신도시 비전과 이런 걸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안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많이 올랐어. 또 규제 완화. 자, 결과 하락장 최대 폭락. 서울과 함께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늦게 뛴 것들 조심하세요. 지역 거의 1년 말 22년 초까지 뛴 것들 있잖아요. 걔들은 늦게 떨어지고 늦게 많이 빠져요. 경기 외곽, 인천, 광역시, 지방 전체. 원인 입지가 나빠 늦게 뛰고 늦게 하락한 곳들이 위험합니다. 자, 결과 외곽 비아파트가 많고요. 안 팔리고 늦게 뛰는 특성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폭등론, 폭락론 모두 위험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관망입니다. 관망. 그리고
실거주 돈이 있는 분들은 잡으세요. 하지만 나는 그냥 지켜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올해는 1년차, 혹시 뛰어도 상승 1년차니까 자, 폭등 폭락 모두 위험. 2, 3년 동안 크게 올라간다. 지금부터. 자, 빅3가 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외 주가 지금 뛰고 있는 건 맞아요. 해외 주식도 뭐 전망이 어떻든 간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금리 안정. 금리도 고금리는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 금리는 내려갔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2, 3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제일 중요한 요소죠. 실거래도 상승 중이고 시세는 보합, 서울 같은 경우는 플러스, 거래량도 증가, 경제 위기 아니면 장기 하락 요인은 없다. 이렇게 단정짓죠. 하지만 조금 그래도 너무 많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는 조심해야 돼요. 2, 3년 동안 하락한다. 이건 더 조심하세요. 이미 한번 내렸기 때문에 2, 3년간 계속 떨어진다. 자, 빅3가 불안하다. 금리 불안, 금융권이 아직도 불안, 경제도 불안. 이 불안하지 이게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2, 3년 올라갈 가능성이 2, 3년 하락할 가능성이나 둘 다 위험하다는 거죠. 실거래, 시세, 거래 반등한 건 맞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정상 궤도를 밟지 못했다. 특히 이 부분 공급 과잉, 사이클 장기 하락, 그리고 아직은 투자자가 달라붙지 않는다. 이런 요인이 2, 3년 동안 하락을 한다는 거에 결정적 근거가 돼요. 여러분들은 합리적 판단하세요. 폭락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합까지 왔는데 변곡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답을 해줬죠. 2, 3년 장기간 상승론자, 장기간 하락론자는 다 위험하고 철저하게 지금 계속 관망해야 돼요. 현재 5월부터 부동산 흐름 관망이 최선이다. 자, 10억 아파트가 2억, 집주인도 놀라 자빠질 6곳.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네요. 부동산은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차별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미래 전망이 어둡다면 지금이 갈아탈 절호의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